자, 그 다음 이제 면접법입니다. 앞에 거 두 개 필기해 두세요. 자, 면접법은 너희도 얼마 전에 열심히 하더라고. 동아리 뽑을 때, 동아리 구성원 뽑을 때. 그때 면접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돼. 면접하는 사람 있고 심사관 있고 질문해서 말로 서로 주고받는 거. 그게 면접법입니다. 즉 연구자와 응답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말로 주고받는 겁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 미리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하기도 하고요. 아예 대본 없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고 요런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대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걸 보고 우리 구조화, 표준화라는 말 썼지. 그래서 요거는 미리 질문이 있으니까 구조화된 면접. 요거는 미리 대본을 안 짜놨으니까 비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면접법을 하는 이유는 미리 시나리오 짜놓고 하면 질문지법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 자리에서 질문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로 생각을 하고 면접법을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게 면접법의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고안에서 사회적인 문화, 용어로 바꿔볼게. 여기 좀 글자가 좀 작게 나오는데 확대를 해서 좀 적어보세요. 자, 면접법은 일단 연구자와 응답자 간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하면 중구난방이 돼요. 질문지법과 다르게 그래서 소수만 가능해. 한 명 혹은 두 명, 많아야 5명. 알겠지? 소수만 가능해. 그래서 한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층,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왜? 이건 뭐 때문에 그래 생각을 해? 다시 되짚고, 다시 뭐 질문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깊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융통성, 좀 변화 주기가 쉽단 말이야. 뭐에 비해서? 질문지법에 비해서.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아주 큰 대비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니까 양적 연구에 중요한 거야. 이제 실수. 질적 연구.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했는 것처럼 구조화, 표준화 정도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나리오가 없다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면접법이고요. 장단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응답률이 높대요. 왜? 질문에 대답 안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 이게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큰 차이점. 응답률이 높다. 두 번째, 또 차이점이 있어. 문맹자,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도 실시할 수 있다. 이래요. 질문지법은 글자 모르면 대답 못 하잖아. 근데 문맹자한테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요거지. 시나리오를 계속 바꿀 수 있어. 유연성, 융통성이 높다. 이 말은 심층적으로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 젖을 수 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100명 한다 생각해봐. 질문지법은 10분 만에 끝날 걸. 얘들은 100시간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점. 단점. 두 번째, 면접을 하는데 내가 연구 주제 세웠어. 야자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정규에 일부만 뽑아서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가출 경험이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고민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가출 경험한 애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출 경험한 애들 찾는데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야. 적합한 연구 대상 선정이 힘들 때가 있다. 전형적인 연구 대상을 전형이란 말은 이런 연구 주제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르는데 곤란하다. 이거고 제일 단점이 큰 건 이겁니다. 조사자의 편견,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얘가 대답한 걸 응답자가 대답을 한 걸 연구자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받아들일 때 응답자는 A라는 생각으로 얘기했는데 연구자는 B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또 연구자가 선생님이 이 학생 응답자한테 뭔가 편견을 갖고 있어. 이 아이는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야. 뭔가 나쁘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얘의 대답은 전부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 연구자의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면접법입니다. 좀 작지만 보이는 데까지 필기하도록 하고 안 보이면 쌤한테 수업 시간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제 다음 협력
관찰법입니다. 자, 참여 관찰법은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생각합니다. 시골 경찰,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의 일을 직접 체험해 보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 보는 거지. 그러면서 경찰관들의 마음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참여관찰법이라고. 제일 대표적인 게 원시 부족. 우리 잘 모르지. 말도 안 통해.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생활해 보는 거예요. 먹을 땐 뭐 먹고, 인사는 어떻게 하고, 죽었을 때 장례식은 어떻게 지내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참여해서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핵심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립니다. 시골 경찰이라는 것도 한 1년 걸리고요. 그리고 원시 부족을 이해하는, 하루만 이해하는, 걔들이 어떤 걸 이해하겠어. 하루 동안만 이해한다고 해서 뭐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 보통 1년, 길면 5년, 최대 10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신칭적인 이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일까요? 양적일까요? 그렇지. 질적 연구를 주로 씁니다. 왜? 질적 연구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지. 그거는 이해하기 쉽다고 하니까 질적 연구에 주로 쓰입니다. 두 번째, 아예 시나리오 자체가 없어. 우리 리얼리티라 하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리얼리티, 비구조와 비표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야 오늘 이거 하세요, 오늘 이거 하세요, 이게 연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시나리오 없이 무대고 비구조와 비표준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대로 하세요, 이거 못한단 말이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통제를 못합니다. 이거 높은 건 아까 뭐라 했어? 실험. 이거 낮은 거는 참여관찰법. 그래서 아주 생동감, 실제성, 리얼리티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알겠죠?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게 원시 부족들의 장례 풍습이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참여 감찰을 해. 근데 사람이 죽어야 장례식을 하잖아. 인위적으로 야 장례식 해보세요, 사람 죽이고 장례식 해보세요, 이거 안 된다는 말이야. 장례식을 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 그런 게 비구조와 비표준화. 대신에 바로 옆에서 장례식 문화에서 볼 수 있으니까 책으로 보는 거와 달리 생동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점도 리얼리티, 실제성, 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대상, 글자도 몰라, 말도 안 통해. 그럼 지문집법, 면접법 둘 다 못하지. 그런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 단점, 장기간 한다면서 그럼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고요. 2번이 중요해요.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변수 통제가 흔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 문화를 살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 터지는다. 그럼 전쟁 터졌을 때는 장례 문화를 제대로 못하겠죠.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 참여관찰법으로 사회학자가 연구하다가 싸워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해서 사회학자를 죽이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에 3번. 요것도 잘 얘기해보세요.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봤어요,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해석하는 건 연구자 스스로가 해석을 해야지. 해석할 때 이렇게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법이랑 비슷하네. 이 연구의 단점인 거야. 마음을 이해하는 연구 때는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참여관찰법입니다. 잘 표기해 두고요. 역시 안 보이면 쌤한테 수업 시간에 보여달라 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문헌연구법입니다. 문헌연구법은 너희가 진짜 많이 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야 뭐에 대해서 조사해 와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지, 네이버에. 그리고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야지. 그게 문헌연구. 문헌연구법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법. 근데 문헌이라 해가지고 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전부 다 문헌입니다. 신문기사, 인터넷, 논문, 도서, 심지어 동영상, 그림까지 전부 다 누군가 미리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걸 문헌연구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료라는 말을 붙일 때 1차 자료, 2차 자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 1차 자료는 뭐냐면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거. 최초, 알겠지? 최초. 처음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모은 거. 면접법으로 자료 모은 거. 삼려관찰법으로 자료 모은 거. 또 뭘 빠졌지? 실험법으로 자료 모은 거. 이게 1차 자료예요. 그럼 2차 자료는 뭐냐? 요거를 가지고, 즉 1차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즉 다른 연구에서 분석되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재가공 혹은 재사용 이런 말로 2차 자료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헌연구법은 무조건 일단 2차 자료예요. 왜? 기존에 있는 1차 자료를 가지고 다시 활용해서 만든 자료니까 항상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가 된단 말이에요. 최초가 아니라. 그래서 2차 자료 수집용으로 주로 하는 연구 방법이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 내가 최초로 못할 때. 예를 들면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 이 사람들 면접법 할 수가 없어. 질문지법도 못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최초로 하지 못하는 연구 주제. 자료 1차 자료 수집이 곤란한 주제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문헌연구법만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런 게 이제 문헌연구법이고요. 이 연구법은 장르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이 사업성 취도에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다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미리 질문지법을 해놨네? 그럼 그 자료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럼 내가 질문지법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가지고 오니까 문헌연구법. 이런 거는 양적 연구겠지.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조사하고 싶은데 그 시대 때 사람들의 그림, 사진,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기 이런 거를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 마음을 이해한다? 질적 연구. 둘 다 쓸 수 있는 놈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둘, 질적 연구 둘, 나머지 사람들은 둘 다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장점. 일단 나가지 않아도 돼. 질문지 들고. 면접 안 해도 돼. 관찰 안 해도 돼. 실험 안 해도 돼.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두 번째, 옛날 거, 앞으로, 미래 상황까지 다 할 수 있어. 시대와 장소를 초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기존의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 이거 뭐냐?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미리 연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걸 보고 기존의 연구 동향이라고. 그걸 파악할 수 있어. 야장 자율학습이 학업 성취에 영향 주는지 안 주는지 내 말고 다른 사람 걸 볼 수 있다는 말이야. 단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잘못된 문헌을 가지고 결론 내면 이건 완전 꽝이 되는 거야. 즉 문헌의 정확성, 신뢰도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일본 애들을 생각하면 독도는 지구 땅이라고 우기면서 일본이 지구들도 문헌을 내밀어요. 근데 이 문헌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잘못된 경우도 많고 이러면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문헌연구법의 최대 단점이고요. 두 번째,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의 개입이 우려될 수 있다. 즉, 이 문헌을 보는데 내 마음대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문헌 해석이 주관이 개입된다. 이런 질적 연구는 그러면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있네요. 공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캐치해내면 돼요. 알겠지? 이것도 이제 필기해 두고 뒤에 장에 있는 개념 확인용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알겠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